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월호 당시의 상황의 문제나 대처도 있습니다만 다시는 제2, 제3의 세월호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자면 지금 우리 연안여객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는 많은 문제들도 있고 한데요.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이번에 승무원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세월호의 승무원 중에. 선원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예, 그게 있습니다. 분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무원이 총 몇 명 중에 비정규직이 몇 분이시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2명 중에서 한 3명, 4명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차관님 아십니까? 네, 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국장님 중에서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숫자보다는 어떤 직에 어떤 일자리에 승무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세월호에 그러면 총 몇 명이 탔는지는 아십니까? 476명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께서 어떠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승무원 33명 가운데 19분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태로 이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르바이트생의 문제나 장례비, 산재보험 문제 등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여객선, 내항 여객선의 총원이 802명이라고 201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비정규직 선원이 602명으로 전체 선원 중에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운행되고 있는 많은 내항 여객선들이 잠재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제2, 제3의 세월호의 상황들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보면 청해진 해운에서 전체 7% 이상의 분들을 고령자로 고용해서 관련한 지원금을 받아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2010년도 국토해양부가 작성했던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운영개선 연구 보고서에 보면 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줄 때 업종에 맞는 상황들에 갇혀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예. 476분의 승선원 중에 안산 지역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지금 지역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주로 인천에 주로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경기도 지역과 또 타 지역, 제주도 지역에도 약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안산 지역에 337명 그리고 이외 지역이 139명인데요. 강원도 둘, 광주 하나, 경기 지역 중에서 안산을 제외한 지역이 39, 부산 6, 제주,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그리고 외국인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 외에 안산 지역 외의 분들도 잘 케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들이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상황들, 그 해병대 캠프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역학관계들, 심지어는 천안함에서 그 같이 근무를 했던 장병들에 대한 심리치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고 안산 지역 외의 분들을 위한 방식으로는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하실 건지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안산 이외 지역 분들에 대해서도 의료 지원하고 심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 지원으로는 현재 그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들이 11분 계신데 그중에 10분이 일반인 환자들이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심리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권역 그 정신건강 센터에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리 안정을 그것들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사실은 심리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어떤 자료에서 본 것처럼 5.18 때의 일들의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편하게 뭐 몇 개월 정도의 문제거나 1, 2년간의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케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어제 정부 부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7월 15일이면 유족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금 말들이 있어서 유족분들의 염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예, 생계 지원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울 때 긴급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데 저희 제도의 이하는 그러면 7월 15일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한, 그래서는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복지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식은 없으신가요? 예, 현재로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만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또 추가적인 대책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지금 유가족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과 관련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족들의 현재 분포들을 보면 뭐 노동부에서도 뭐 다 조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전체의 15% 정도가 되고요. 그럼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9.7% 정도, 정규직 근무자가 27%, 그리고 자영업이 22% 정도, 그리고 기타가 25% 정도 되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도 갖고 계시죠? 네. 예. 이게 사실 정규직 분들도 몇 개월간의 근무를 쉬어야 되는 상황에 처리됐고, 또 사실은 장기간 근무를 쉬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해서도 사용업주의 입장에서도 염려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귀를 직접 하신 분들도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이 일용직과 계약직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실제 몇 개월간 생업 자체를 멈춰버렸던 자영업으로 생활하셨던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노동부에서도 그냥 잘하겠다, 대처를 하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내신 것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호의 유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잊혀지지 않겠느냐, 다른 사건들처럼 또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복지부 장관님. 예. 또 하나의 문제는요. 지금 가족분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상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센터를 방문하든 병원을 방문하든 할 때마다 다시 내가 세월호의 유족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 그 희생됐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상황들을 다시 또 초래한다라고 하는 아픔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간단하게는 유족이라고 하는 증명이 발급됩니다만은 이것이 조금 더 공신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가족증명서, 유족에 대한 가족증명. 그래서 다시 자기 입으로 이런 것들을 2번, 3번 재차 어느 기관에 가서 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역할들을 정부기관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진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